그래서 이번 시즌 토트넘이 어느 정도 할 것 같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뭐 프리시즌 한 3-4경기를 봐야지만 실제로 이 브렌트포드에서 하던 축구가 얼마나 잘 녹아들어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챔스까지 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빅6 안에 들으면 다행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영입들이 괜찮은 영입이다 라고 하지만 뭐 엄청난 영입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챔스에서 경쟁하고 있는 첼시가, 혹은 챔스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스날이, 맨시티가, 혹은 리버풀이 쿠두스랑 깁스화이트를 영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기대감이 벅차오를까요? 아니면은 야, 더 좋은 애를 데려와야지 왜 얘네들을 데려왔냐라고 표현을 할까요? 딱 그 표현이 여러분들이 왜 문도그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토트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어제랑 오늘 엄청난 영입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영입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토마스 프랭크가 쓰는 전술의 이 선수들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님의 이제 전술 안에서 이 선수들, 영입된 선수들과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토마스 프랭크 감독님 자체는 뭐 4백을 쓰기도 하고 3백을 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2부도 그렇고 1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득점력을 결국 보여주는 팀이긴 합니다.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은베무라든가 위사가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득점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 득점의 원인에는 어떻게 보면 5백으로 서있고 미드필드 3명이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공을 뺏었을 때 윙백들도 밀고 나가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선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댐스가르드가 이제 미드필드 지역, 혹은 이제 댐스가르드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공을 잘 밀고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패스라든가 침투라든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실 지난 시즌 위사나 은베무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찬스도 찬스지만 그만큼 그들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뭐 18% 이상의 골 컨버전을 보여줬을 만큼 왔던 기회들을 5번 차면 한 번은 무조건 넣는 정도의 스탯을 보여줬기 때문에 득점력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영입이 된 게 이제 깁스화이트가 있고요, 쿠두스가 영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토트넘의 영입 체계를 보고 영입하는 모습을 봤을 때 히샬리숑 이후에 최고의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반류가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리케인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공격수를 영입을 했을 때 히샬리숑급의 영입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와, 이거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챔스를 나가게 되었고, 챔스를 나가게 되면서 쿠두스 그리고 깁스화이트를 영입했다는 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 PL에서 벌써 검증이 된 선수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뭔가 2부에서 검증이 되고, 혹은 이 선수들이 뭐 다른 해외 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가 아니라 이미 PL에서 역동적이고 카운터택 능력이 좋고 굉장히 빠르며 힘이 좋고 스피디한 선수들이 영입이 된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역습을 많이 하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역습을 많이 하는 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쿠두스와 깁스화이트가 온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프랭크가 추구하는 그 축구에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번 토트넘의 영입들 기대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기대는 영입들은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기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자면, 공격수로는 아무래도 이제 솔랑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 옆에 이제 공격수 이 자리에 누가 나올지가 굉장히 현재 궁금한 사항이에요. 근데 일단 솔랑케가 어떻게 보면 이 팀의 메인 공격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가운데 이제 미드필드 3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벤탄쿠르를 아마 주축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옆에 뛸 만한 미드필더가 메디슨, 그리고 현 시점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베리바리를 키워왔기 때문에 베리바리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미드필드 셋을 뛴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 미드필드 3명의 메디슨이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혹은 베리발이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베리발은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부분 때문에 이걸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만 메디슨까지 이 역할을 맡게 된다면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이 과연 여기서 이 역할을 소화하는 게 쉬울까라고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 이 자리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깁스 화이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도기가 왼쪽 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반더벤이 이제 들어가주는 상황이 나올 거고, 가운데는 만약에 이적을 하지 않는다면 로메로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뭐 단소 그리고 페드로 포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쿠두스가 영입이 됐고요. 쿠두스가 현재 영입이 된 상태고, 지난 시즌에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이제 존슨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셉셉이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손흥민 선수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백5 축구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는 위사와 은베모가 떴던 요 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이 왼쪽으로 가고 솔랑케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뒷공간을 활용해서 슈팅을 한다든가, 혹은 깁스 화이트가 공을 밀고 올라가고 베리발이 밀고 올라갔을 때 우독이라든가 페드로 포로가 올라가는 걸 보고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 그들이 올려주는 크로스를 뛰어들어가면서 넣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손흥민 선수를 과연 이 프랭크 감독과 이제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축구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를 주전 공격수로 과연 활용을 할지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프랭크 감독님을 봤을 때 이런 카운터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정말 필요한 요소이지만, 결국에는 지켜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등딱을 굉장히 은근히 추구하는 감독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영입들을 기조로 봤을 때 저는 뭐 솔랑케, 쿠두스가 들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요 베리발이 뛰고 있는 자리에 메디슨이 들어갈 확률이 꽤나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교체 자원을 봤을 때는 솔직히 존슨도 이 축구에선 약간 애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존슨이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 축구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요 자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짜 메디슨도 그렇고 셉셉이도 그렇고, 물론 모든 팀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영입하고 있는 구조를 봤을 때는 뭐 쿠두스, 깁스 화이트, 그리고 뭔가 영입이 더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로메로도 이 자리에서 안 뛰고 만약에 이렇게 백3로 나온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긴 애매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거는 뭐 레비라든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혹은 프랭크 감독이 이번 다가오는 이적 시장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이제 토트넘이 뛰는 그 프리시즌 경기들을 봐야지만 손흥민 선수를 진짜 쓰려고 이번 시즌에 하는 건지, 혹은 손흥민 선수를 진짜 쿠팡 플레이 이후에 이적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렇게만 일단 봤을 때 이제 쿠두스도 영입생이지만 사실 쿠두스를 주축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올 거고요. 깁스 화이트도 주축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오는 건데, 여기서 솔랑케도 주축으로 쓸 것 같아서 진짜 이게 그냥 영입 기조만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진짜 나가는 기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 선수 있죠, 쿠두스, 깁스 화이트, 이 선수들이 게임을 주전으로 뛰지 않는 상태에서 오려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요런 포메이션으로 뛴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안 한다라는 가정이면 무조건 쿠두스도 주전으로 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대로 깁스 화이트를 새로 영입을 했고 메디슨도 있지만, 그런 뭔가 활동적인 부분과 나가는 걸 봤을 때 쿠두스가 공격형 미드필드도 가능하니까 쿠두스를 여기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수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는 셉셉이, 뭐 베리발, 그 다음에 메디슨이 이 자리를 가지고 싸울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영입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뭐 벤탄쿠르 위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수마, 그 다음에 사르가 같이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요 이제 깁스 화이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슨을 빼주면서 여기에 이제 메디슨을 넣어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메디슨의 자리가 애매해졌고 손흥민 선수의 자리가 이 축구에서
뭐 이 선수들이 못할 거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쿠두스랑 깁스 화이트의 영입의 기조를 바라봤을 때는 와 이거 도대체 메디슨을 여기다 쓸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이 위치는 분명히 속도도 필요하고 이 위치에서는 분명히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하고 뒷공간 침투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메디슨 여기 쓰기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쿠두스 이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럼 마티아스 텔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영입이 여러분들 보세요. 쿠두스 윙어죠. 텔 윙어죠. 깁스 화이트 뭐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충분히 윙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죠. 영입 구조를 봤을 때는 진짜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입 기조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에는 스펜스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존슨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됐을 때는 결국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존슨도 이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쿼드는 커지고 있는데 원래 이 감독이 잘하는 체제로 쓰는 컨디션을 봤을 때는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선수들의 윙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윙어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느낌의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축구를 봤을 때는 이제 주축이 어떻게 보면 깁스 화이트가 되면서 이런 벤탄쿠르가 단단하게 지켜주면서 깁스 화이트라든가 셉셉이 베리바를 메디슨을 통해서 공을 밀고 나가고요. 이들이 이제 밀고 나갔을 때 우독이라든가 포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패스가 연결이 될 거고 이 장면에서 우독이가 이제 크로스를 올리고 포로가 크로스를 올릴 때 솔랑케, 손흥민, 쿠두스, 텔 뭐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태핀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뺏은 공을 통해서 솔랑케랑 손흥민 혹은 쿠두스 같은 공격수들이 하나 나오고 하나 뒷공간을 뛰게 된다면 뒷공간 침투에 패스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즐겨보던 손흥민 선수가 남는다면 손흥민 선수의 뭔가 감차라든가 이런 거는 더 많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카운터 어택적인 상황이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뭐 수비 가담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윙어가 진짜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까지는 올 일이 없고 이렇게 경기를 뛰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뒷공간을 많이 허용하는 경기가 나올 거여서 손흥민 선수가 남아서 뛰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격수 위치에서 활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이 영입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핫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표현이 되고요. 로메로가 만약에 이적을 한다라고 했을 땐 로메로 자리를 메꿀 선수를 또 분명히 데려와야 되는 거고 그 일본에서 오는 쇼타 선수인가 그 선수도 굉장히 잘하지만 아시아의 센터백이 프리미어리그에 들어와서 바로 주전 수비수로서 완벽한 활약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로메로가 나간다라는 가정 시에는 이 자리에 메꿀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들어와야 될 거고 뭐 벤 데이비스가 나가지 않는다면 벤 데이비스가 이 자리를 하나 메꿀 거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로메로 자리에 뭐 쇼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리들과 요 자리들을 좀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챔스를 나가는 데 있어서 챔스에서 충분히 싸워볼 수 있을 만한 영입은 한 것은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이 영입들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영입이냐라고 바라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토트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좋은 영입들이 맞지만 이제 이게 뭔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가 뭔가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겠다 우리가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기조로 봤을 때는 사실상 챔스를 나갔으면 쿠두스, 깁스 화이트 이런 영입이 아니라 이런 거에서 원래 뭐 네투 그 다음에 네베스 막 이런 수준의 영입들이 사실 일어나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와 뭔가 이렇게 검증된 애를 데려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놀라운 것 뿐이지만 프리미어리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를 바라보면서 챔스까지 동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적절한 선수들을 데려왔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이 좋았던 선수들을 데려온 거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 임팩트 자체는 히샬리숑을 데려왔을 때 임팩트보다 높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게 히샬리숑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손흥민이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히샬리숑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태가 되긴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격적에 이렇게 6명이 있고 심지어 여 자리에는 셉셉이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솔로몬도 아마 임대해서 돌아올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요런 영입 기조를 봤을 때 저는 사실 토트넘 축구를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우리가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영입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는 좀 이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솔직히 저는 드네요. 그래서 이번 시즌 토트넘이 어느 정도 할 것 같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뭐 프리시즌 한 3-4경기를 봐야지만 실제로 이 브렌트포드에서 하던 축구가 얼마나 잘 녹아들어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챔스까지 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빅6 안에 들으면 다행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빅6 안에 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아무리 이 영입들이 괜찮은 영입이다라고 하지만 뭐 엄청난 영입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챔스에서 경쟁하고 있는 첼시가 혹은 챔스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스날이 맨시티가 혹은 리버풀이 쿠두스랑 깁스화이트를 영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기대감이 벅차오를까요? 아니면은 야 더 좋은 애를 데려와야지 왜 얘네들을 데려왔냐라고 표현을 할까요? 딱 그 표현이 여러분들이 왜 문도그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스날에서 쿠두스를 데려왔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수 있는 영입이죠. 사실상 호드리구라든가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케레스라든가 뭐 세스코라든가 진짜 이 정도 선수가들이 와야 우리가 뭔가 챔스에서 뭔가 해보겠다지. 이거는 그냥 스쿼드를 보강해서 어느 정도 리그에서도 잘하면서 챔스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을 실어보겠다 정도의 사이즈고, 그냥 이 멤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진짜 손흥민도 남고 히샬리송도 남는다라고 바라봤을 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토트넘이 노리려고 하는 컵이 FA컵 혹은 카라바오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입니다. 어쨌든 뭔가 유관력을 올리려고 하는 느낌이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선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멤버이고요. 그 다음에 챔스에서도 챔스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멤버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따져봤을 때는 딱 FA컵을 왠지 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멤버이고, 현실적으로 FA컵에서는 성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멤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토트넘 치고는 기대가 되는 영입들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 이번 시즌 뭐야, 이번 시즌 진짜 설렌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토트넘 팬이기 전에 손흥민 팬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영입 기조로 봤을 때 깁스화이트 텔, 그 다음에 깁스화이트 텔 쿠두츠를 봤을 때는 그리고 첫 번째 그 프랭크 했던 인터뷰를 봤을 때는 이 영입들을 바라봤을 때는 손흥민이 진짜 이적을 하는 영입들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매우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구단에 이제 선수들이 있을 때 본인이 뛰어야 되는 자리에 어쨌든 간에 저 정도 급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선수들이 언해피가 뜨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제 안 쓰려는 건가? 나 얘랑까지 경쟁을 하라고? 이제 물론 경쟁이 많아야 굉장히 잘해지는 것도 맞지만 어떠한 선수들든 간에 그 팀의 에이스인 선수들은 자기 자리가 그래도 보존되어 있길 바래요. 근데 저렇게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영입을 한다라고 봤던 걸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뭐 히샬리숑 입장에서 혹은 손흥민 입장에서 남는다라고 기조를 했을 때는 언해피가 뜰 수 있는 영입들이긴 합니다. 이게 스쿼드가 보강이 되는 건 좋지만 FM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공격수와 윙어들을 갑자기 이렇게 영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선수들이 나를 안 쓰려고 하는 거냐라고 막 감독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쿠두스 영입, 텔 영입, 그리고 깁스화이트의 영입이 무조건적으로 손흥민 선수만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뭔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또다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적할 가능성이 진짜 높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영입들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따 여러분들 홍콩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